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월요일 9시 12분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런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시기에 콜 잡는 요령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질문을 하셨고, 새벽에 콜이 없다고 해도 기다리면 나오더라,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피크타임에 콜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너무 선택 장애가 많이 와서 콜을 못 잡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또 새벽에는 기다리면 콜이 나오니까 새벽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얘기를 좀 꼭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피크타임에 콜이 많으니까 어떤 콜을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새벽에는 기다리면 콜이 나오니까 새벽까지 일을 해도 좋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뭐 나오는 대로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까이에서 나오는 콜을 하셔야 됩니다. 피크타임에는 일단 멀리 있는 콜을 하면 캔슬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새로 나온 콜을 하셔야 돼요. 묵혀있는 콜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가격 올라가길 바라고 가격 올라가는 걸 기다렸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캔슬될 확률이 높아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도착지가 마음에 들면 하시는 거지, 이게 가격을 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그렇게 일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가까이에 있는 콜 중에서 도착지가 괜찮은 콜, 다음 콜을 잡기가 쉬운 지역으로 가는 콜 위주로 일을 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어차피 도착지 안 가리고 나오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일이 되잖아요. 너무 고르지 말고 그냥 가까이에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콜을 잡아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8시 정도에, 늦어도 8시 정도에는 나와가지고 10시 전까지 한 2콜 정도는 아무거나 타고, 10시 정도에는 좀 오다가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피크콜 1콜 정도 또는 2콜 정도 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예전에는 제가 8시에는 무조건 첫 콜을 잡았는데, 지금은 나오는 것 자체가 9시 넘어서 나오니까, 일단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일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법인 대리운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법인 대리운전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저녁에는 법인콜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리고 낮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일일 기사라든지 출퇴근 기사, 그리고 낮에 업무 차량 운행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캔슬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사분들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속감도 있고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보험료나 관리비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제 배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라 그러죠. 면책금 30만원 중에 15만원을 회사에서 내준다든지, 법인 회사들은 그런 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단점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올해부터는 7, 8월 달엔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는 걸로 일군 법인연합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그리고 대기나 경유가 있을 때 그거를 뺄 수 없고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게 이제 단점인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답니다. 법인콜도 경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기 때문에 경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점으로, 일단 6개월 이상 대리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인 대리운전 회사에 가입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은 일군 법인 9개 회사를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 띄울 건데요, 마음에 드는 회사로 연락하셔가지고 가입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0시 31분입니다. 아까 송파동 가는 거 오다 잡아가지고 송파동 갔는데, 거기서 바로 또 한남동 가는 거 35,000원짜리 잡아가지고 바로 왔고요. 지금 도착하니까 제1계획에서 한남동 들렸다가 설해마을 가는 거 35,000원짜리 또 잡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마지막 오다가 될 것 같네요. 집 근처로 가는 오다 잡아가지고 일단 진행하고 설해마을 가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1시 7분입니다. 설해마을 도착했고요. 제가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난 건 아닌데 어쨌든 제 책임으로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난 거냐면 편도 2차선 한남동 한남파출소 바로 앞에 편도 2차선인데 2차선에 차들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공간이 없었는데 제가 1차선에 빨간불이어 가지고 횡단보도에 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뒷좌석 고객님이 거기서 내리시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비상등을 켜고 문을 열어 드렸어요. 잠긴 문을.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오토바이가 와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랑 부딪히지 않고 그 문 여는 걸 보고 오토바이가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잡고 차 옆으로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뭐 옆에 차나 우리 차에 부딪히진 않았는데 어쨌든 넘어지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오토바이도 좀 손상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제가 바로 보험 접수를 해서 대인 대물 접수를 해줬습니다. 그냥 왜냐면 이거는 보험회사 부를 필요도 없고 100% 제 잘못이에요. 보통 뒷문을 열은 사람이 100% 잘못인데 뒷문을 열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뒷문을 열었을 때 그걸 운전한 사람이 100% 잘못입니다. 네, 바로 대인하고 대물 접수해주고 바로 운행을 했습니다. 저도 뭐 운이 안 좋았던 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오토바이가 제가 차를 세우고 바로 온 게 아니라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고 도어락 해제하고 문 여는데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변명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오토바이 오는 걸 좀 잘 살폈어야 되는데 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오는 것도 몰랐고요. 거기가 공간이 넓은 데가 아니라서 1차선에는 차가 있지만 2차선은 차들이 막아서 공간이 되게 좁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올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항상 고객 내릴 때, 문 열 때 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사람이 내리기가 불편하고 하여튼 오토바이 오는 건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없었는데 좋은 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제가 운전한 차는 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면책금을 안 냅니다. 제가 운전한 차를 수리할 경우에만 면책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인 대물만 접수했을 경우에는 면책금이 안 나오고요. 제가 2년 전에도 생애 최초로 사고를 한번 냈었는데 그때도 제가 트럭을 몰고 가다가 뒤에 오는 택시를 트럭 뒷부분으로 살짝 부딪혔어요. 차선 변경하면서 부딪히고 들어갔는데 사실 운전하면서 저는 그 부딪힌 자체를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살짝 경미하게 트럭 트렁크가 앞범퍼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보험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운전한 트럭은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금을 안 냈습니다. 제가 살면서 딱 2번 사고를 냈는데 2번 다 면책금을 안 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